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결국 다시 오르는 이유, 우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자들 재건축이 속도를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들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작년 9월 21일 이전에 사지 못했으면 청산될까봐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 정책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사안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에 대한 2차 선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드리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76% 찬성했던 후보지도 자, 유보 움직임이 보이고요. 공공재개발의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쭉 진행 과정입니다. 근데 선정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정직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 없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근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청산 절차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사안들은 정책은 뒤집어집니다. 항상 불합리하고 우리가 맞지 않다라고 한 사건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세훈, 목동, 여의도, 압구정, 대치동 1년 내에 재건축 성과 낼 것 했는데 이거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박영선이 되든 오세훈이 되든 재건축 속도 누가 당선돼도 강남 집값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폭제, 서울 전역 집값 급등 기폭제가 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누가 돼도 강남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상승뿐만 아니라 만약에 강남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최근 거래 동향을 보면 재건축할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196제곱미터이고 재건축할 아파트의 대치동의 전용 면적이 128제곱미터, 82제곱미터이고 무려 가격은 한 달 사이에 13억, 4억, 거의 3억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인근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이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신고가 경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구정동이 이주할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지. 자, 여기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서 이주를 할 때 한남 뉴타운에 대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는요, 재건축 수주를 할 때 시공사들이 이주비 100%, LTV 100%를 주고 분담금도 추가 부담금도 1년 후에 100% 납부 제한을 해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자, 재건축, 강남 재건축 수주를 할 때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더 이상이겠죠. 이주비, LTV 100%, 법적으로는 40%지만 추가적으로 추가 이주비를 60%를 현대건설이 조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이주비를 주겠다. 이 내용들이 분명히 강남 재건축할 때도 답습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강남 재건축의 소유자들은 대형 평수의 소유자들이 재건축 대상의 대형 평수에는요, 소유자들 살고 있는 주거 비율도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주비를 그만큼 받고 또 자기 자본을 포함해서 인근 시장으로 매입을 하거나 전세값을 막대하게 줬을 경우에 인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주 성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형 평형 세입자가 이주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평수에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대형 평수의 소유자들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파격적인 이 조건을 제시를 할 거예요. LTV 100%, 그리고 추가 부담금 나중에 내도 된다. 자, 이런 조건을 똑같이 한남 뉴타운처럼 하겠죠. 그렇다면 인근 재건축 시장과 유사 시장들의 가격들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주민의 구매력이 다릅니다. 대형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주비를 받고 자기 자본을 더해서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가든 매입을 하든 엄청나게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엄청난 이주비를 받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인근 아파트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얻고, 그러면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 전역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 벌써 평균 가격이 11억 눈앞에 두고 있고요. 경기는 5억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냥 여기에 일단 올인할 겁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참 우스갯소리로 한번 옆에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 불렀을 때, 우리가 이 노래 배웠을 때 진짜 한강변 샀으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역전은 한강변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에 한강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따라잡고 역전을 할 것인지 답은 한강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